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미래교육혁신원 교육성과평가센터의 권성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DKU, DQ부 인재양성을 위한 역량관리 시스템 영웅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저희 대학의 학생 역량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 놓았고요. 저희 학교 자체에 조금 다른 학교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량 체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게 실제 영웅스토리 시스템 안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역량 및 전공 역량 설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학교는 다른 대학과는 조금 차별화된 역량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타 대학에서도 어떻게 역량을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고등교육에서 주목을 받고 조금 활성화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미 공교육으로 대표되는 초중등 교육에서는 역량 중심 교육 과정으로 이미 변모가 되었고, 고등교육 과정에서도 이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심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학 평가나 이런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역량 설정, 그리고 이걸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역량이라는 건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단순한 지식의 암기나 이런 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할 수 있는, 혹은 그런 역량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이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약간 좀 관심이, 화두가 좀 전환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적인 정의는 이미 다 아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리기보단 그냥 개념적인 정의의 출발점, 역량관리 시스템이 개발되고, 그리고 대학의 모든 교육과정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된 것들도 이제 이 핵심 역량에 대한 중요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국대학교에서도 역시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핵심 역량이라는 것을 설정했는데요. 다른 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마다 학교의 비전이 있고 학교의 교육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역량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요. 단국대학교도 단국대학교의 비전, 도전과 창조의 글로벌 대학이라는 비전에 기반해서 교육 목표를 민족애를 바탕으로 인류사에 공헌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대학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을 아까 DQ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D의 3승, 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낯선 면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만, DQ부라는 표현으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인재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능동적 인재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적 인재라는 것이 있고, 헌신적 인재라는 크게 세 가지의 인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의 교육 목표에 기반해서 어떠한 인재를 달성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6가지의 핵심 역량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주도 의사소통, 문제해결 전문지식, 세계시민 협력 헌신이라는 핵심 역량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 인재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키워야 하는 역량을 자기주도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으로 설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적 인재와 관련해서는 문제해결과 전문지식, 그리고 헌신적 인재와 관련해서는 세계시민과 협력 헌신이라는 인재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6가지의 핵심 역량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6대 핵심 역량의 세부적인 정리를 좀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개념적인 정의를 설정을 해 놓았고요. 이렇게 개념적인 정의를 설정해 놓은 이유는 단순히 핵심 역량을 설정하는 것만으로 이것들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들에 기반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인데요. 이미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대학에서도 6대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6가지 역량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해두고, 이 개념적 정의에 기반해서 이것들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개발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실제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뭐 학교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뭐 유사성도 있고 좀 차이점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대 핵심 역량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대 핵심 역량이라는 것을 설정을 했고, 그 6대 핵심 역량의 설정의 기본적인 근거는 디큐브 대학 인재상, 그러니까 대학에서 설정하고 있는 디큐브 인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색깔이 조금 다르게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인재상에 따라서 어떠한 핵심 역량을 설정해 두고 있는지를 좀 보기 쉽게 색깔별로 좀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학의 교육 과정도 사실은 역량 중심,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역량 중심 교육 과정으로 바뀌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교육 과정의 모든 교육 과정 체계를 역량 기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 과정이 되게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전공교육과정과 교양교육과정, 그리고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단국대학교는 이후에 이제 교육과정 개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웅비교육과정이라는 게 새롭게 좀 도입이 됐고요. 그것들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6대 핵심 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 다시 말하면 교육과정을 역량 기반으로 바꿈으로써 실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좀 주고, 그리고 교수자들도 그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실제 자신들이 어떻게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어떤 노력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모두 다 체계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과정 체계 안에서의 강의계획서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교과목에 전부 주역량과 부역량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교수자들은 자신이 담당한 교과에 그 역량 지수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목 단과대별로 설정해 놓은, 그러니까 교과목을 개설하는 그 교과목 개설 주체들이 설정해 놓은 주역량과 부역량이라는 것이 있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각 교과 담당 운영자들은 교과목의 역량 지수를 또 개별적으로 100% 수준 안에서 입력을 하도록 해서 모든 교육과정 체계를 핵심 역량 기반 교육과정 체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 놓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 강의계획서 시스템, 강의계획 시스템에 이제 반영을 해 두어서 실제 학생들이 교과목의 역량을 확인하고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춰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핵심 역량과 교육 과정에 대한 고민 과정에 있어서 이제 한 가지 들었던 의문이 존재했었던 것이죠.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사실은 중고등학교 초중등 교육과정의 교육과정과 고등과 교육과정은 조금 차이를 보인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대학이라는 공간은 자기가 담당하고자 하는, 자기가 전공으로 배우고자 하는 주된 전공 교육과정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이 전공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으로서 키워야 하는 어떤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교양교육과정, 그리고 전공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것들 또는 교양 과목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뭔가 좀 특화된 또 다른 어떤 측면의 대학 교육을 통해서 전공이나 교양교육과정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비교과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전공교육과정과 교양교육과정, 그리고 비교과 교육과정, 뭐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니까 좀 단순화시켜 본다면 전공교육과정과 교양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핵심 역량이라는 하나만을 가지고 모두 다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로 학생들의 역량을 진단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에서는 이 핵심 역량만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진단하는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고요. 적절하지 않다기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학생들의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던 거고요. 핵심 역량이라는 것의 개념적인 정의는 아까 앞에서도 간략하게 보여드렸고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인 학생들의 문제 대응 능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양이나 비교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지식을 키워나가는 데 대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측면과 전공이라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과 그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만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진단하고 학생들의 역량을 증진시켜 주는 것보다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해서 학생들의 보다 실질적인 역량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그래서 핵심 역량 이외에 전공 교육과정에 별도의 역량을 설정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구심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전공 역량 설정의 출발점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계적인 교육의 질 관리라는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학과의 전공 역량 설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이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연구들을 이제 교내에서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정리를 해 놓은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체계적인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 전공교육과정의 전공 역량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공 교육의 내용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좀 명확하게 다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으로부터 연구의 출발점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화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네 가지의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서의 전공을 모두 동일하게 교양교육과정이나 그 다음에 비교과 교육과정, 그리고 단국대학교 자체로 설정하고 있는 웅비교육과정과 동일하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보다 더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전공 역량 설정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환류 체계를 보다 현실화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역량 기반 운영했을 때의 어떤 한계점, 그리고 전공교육과정에서 운영했을 때의 한계점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객관적인 학생 역량 관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환류를 시키고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현실화해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역량을 증진시켜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인 전공 역량 증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전공 역량 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과가 워낙에 많기도 하고,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대학에 속하기 때문에 이 매뉴얼을 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학과별로 전공 역량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초창기 출발점에 있어서는 학과별로 진단 도구도 개발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개발해서 이제 보급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표준 매뉴얼 안에 어떻게 진단 도구가 개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역량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전공 역량 설정 단계는 3단계로 제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진단도구 개발 단계도 3단계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표준화시켜서 각각 단계별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뒤쪽에 연구보고서 안에서 추가적으로 좀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 일단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자료는 1차적으로는 역량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전공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학과의 교육 목표하고, 그 다음에 인재사항 같은 것들 다시 한번 좀 재정립하도록 하게 했죠. 그래서 기존의 핵심 역량 기반으로 설정되어 있던 어떤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 방안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공 특수성을 좀 고려한 것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러한 전공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이나 이런 요구, 그 다음에 대학 교육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역량 중심으로 바뀐 것들도 사실은 대학이 어떤 영구적인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이런 진로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영향력도 좀 역할도 좀 담당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역량 설정 과정에 있어서 NCS 기반으로 설정되어 있는
주요 역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진로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형역량 개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6대 핵심 역량의 특성을 좀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따라서 이제 하위 역량 요소들을 개발하도록 했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전공 역량 설정의 단계를 좀 표준화해서 매뉴얼을 보급을 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학과별로 전공 역량 설정 양식도 이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역량명 그리고 정의를 설정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학과에서 그 역량 설정이 타당한지를 좀 검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증의 어떤 평가 항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전공교육과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그 구성 요소라든가 아니면 구성시 전공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세부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문서들로 역시 제시를 했고요. 그것과 기반해서 이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양식들을 제시해서 이것들을 전부 작성하도록 학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과들의 그 각각의 역량들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인재상과 10대 전공 핵심 역량 그리고 정의에 대한 부분까지는 이제 이후에 이뤄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역량 설정 과정에 있어서의 학과별로 취합된 정보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기존 단과대학 학과별 사용된 용어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과에서는 뭐 역량에 대한 용어를 뭐 인문학적 가치라든가 아니면 미래선도 능력 아니면 자율의식, 뭐 자율성 아니면 정책기획 역량 이런 식으로 그 학과 나름의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용어를 좀 사용했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전공 역량을 설정할 때 역량의 용어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도 정리를 좀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한 다음에 역량에 대한 용어도 검토를 하고요. 그 역량에 설정되어 있는 개념적인 내용, 개념적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들이 어떠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 서거평가센터 안에서 연구교수와 그다음에 센터장님과 이제 주변에 이제 관련 부서들의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범주화하는 작업을 좀 거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범주화 과정을 통해서 학과별로는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들의 개념적인 정의를 고려해 보면 이것들이 자기주도 역량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공통적인 특성으로 좀 묶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것에 기반해서 이제 새롭게 이러한 학과별로 정의한 개념적인 정의에 기반해서 새롭게 정의를 좀 만들어서 범주화 작업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주화 작업을 통해서 10대 전공 역량이 설정이 되었고요. 10대 전공 역량에는 자기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소통 이러한 4가지 하위 역량 그리고 핵심 역량이 되는 거죠. 전공 역량이 되는 거고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이라는 3가지 역량 그리고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라는 3가지 역량을 설정을 했고 이것들을 단국대학교의 10대 전공 역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이 색깔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의 그 특기부 인재상하고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이 자기주도부터 의사소통까지는 능동인재상과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과 지식융합 부분은 혁신인재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세계시민과 공동체 역량은 마지막으로 이제 헌신 역량과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범주화시킨 다음에 그냥 일괄적으로 단순하게 미래교육 혁신원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고 다시 범주화한 내용을 학과로 내려보내서 학과에서 이렇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반영해도 괜찮는지에 대한 전공 핵심 역량 검토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제시한 역량의 개념적인 용어가 이거였고 개념적인 정의가 이런 거였는데 이 범주화 과정에서 보니 이렇게 10대 역량으로 정리가 될 수 있었고 이러한 개념적인 정의에 기반해서 기존에 제시하신 역량의 어떤 내용이 이러한 용어로 옮겨줘도 괜찮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거기에 적절한지 혹은 적절하지 않은지 의견을 물었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은 10대 전공 역량 가운데 어느 쪽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과에서 요청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을 10대 전공 역량으로 범주화했고요. 그 10대 전공 역량으로 범주화한 것들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해서 학과에서 이렇게 설정해도 이러한 역량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능동적 인재, 혁신적 인재, 헌신적 인재라는 세 가지 인재상에 맞춰서 각각 네 가지, 세 가지의 전공 역량이 설정됐고 그것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가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DKU 역량 체계를 구축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DQV 대학 인재상을 기반으로 해서 6대 핵심 역량이라는 것을 초기에 설정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10대 전공 역량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대학의 교육과정에 따른 역량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고 각각의 인재상에 따른 역량체계를 구분해 놓은 이유는 이 각각의 교육과정에 설정되어 있는 역량을 이수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달성할 수 있는 대학의 교육 목표를 달성했는지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교육과정에 따른 특수성이 반영되어서 전공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대학 인재상이 반영되었는지, 혹은 10대 전공 역량을 통해서 내가 능동 인재상을 달성을 했는데 혹은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 전공 교육과정 말고 비교과나 교양교육과정을 통해서 또 이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교육과정 간의 어떤 상호 보완적인 요소들이 역량 기반을 통해서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을 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당국대학교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대학의 교육 목표 그리고 그에 따른 인재상하고 역량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아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과정의 어떤 연계성, 상호 보완성을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교육과정에 따른 각각의 역량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역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대학의 교육 목표와 DQV 인재상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 DQV 역량 체계를 구축을 해 놓았고 지금 현재 계속 운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제 당국대학교의 이런 역량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제 실제 이 역량체계 구축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학생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역량을 개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스토리 학생 역량 종합관리 시스템입니다. 학생 역량 종합관리 시스템은 이미 당국대학교뿐만 아니라 타 대학에서도 많이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당국대학교의 어떤 이러한 특성들을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관련된 프로그램 혹은 조금 더 개선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국대학교도 역시 학생 역량 종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 이것들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역량을 증진시켜주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당국대학교에서는 영스토리라는 학생 역량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질적이고 자율적이고 좀 종합적인 역량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 개발에 좀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는 영스토리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 관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역량 관리 시스템 개발의 과정, 개발의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 관여를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첫 번째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 중에 하나는 종합적인 학생 역량 관리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학생 역량 관리 시스템의 초창기 개발의 모델은 대부분의 학교는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그것들의 관리가 1차적인 목적이었는데요. 당국대학교는 초반에 개발 과정에 있어서 이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학생들의 종합적인 역량관리 시스템으로 개발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그 초창기 과정에서부터 모든 UI 설계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개발의 어떤 모든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요소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자료 기반, 다시 말하면 데이터 기반의 학생들의 역량 관리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그 외부 개발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시스템 개발 설계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관여를 해서 뭐 화면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스템 안에 연계 그리고 페이지 간의 연계나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관여를 해서 자료 기반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두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목표로서 추진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주도적인 학생 역량 관리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역량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판단하고 자기의 현황을 판단하고 자기가 뭔가 검색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원적인 요소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크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역량 관리 시스템 개발이 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체계적인 역량 관리 시스템 개발이 어떻게 시스템에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된 부분과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학생들의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종합적인 역량 관리를 위해서는 학사정보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어떤 정보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자체적으로 어떤 시스템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 SS 로그인 연동 그리고 학생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포털 정보와의 연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학사정보 시스템을 그대로 영스토리 안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는 따로 설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따로 회원가입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포털 로그인과 마찬가지의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두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안에서도 포털 시스템 안에서 영스토리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좀 마련해 두어서 학생들이 개별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개별 웹사이트 주소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포털 로그인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유입할 수 있는 경로를 좀 다양화해 두었고 그 다양화 과정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사 정보들도 좀 끌어올 수 있고 지금 이 위에 보시면 뭐 다른 학교도 좀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기존의 학교들의 이러한 역량 관리 시스템은 되게 비교과 관리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었었는데 단국대학교는 초창기에 비교과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교내의 학생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곳 혹은 학생과 되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학생의 대학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취업, 창업 이런 부분에 관련된 정보를 다루고 있는 모든 웹사이트들을 좀 하나로 좀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좀 기울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이외에 진로 설계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관리, 취창업, 상담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이 안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뭐 교내 비교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교과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교과 추천도 있고 뭐 마일리지라든가 뭐 학사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도록 해두었고 뭐 인재상별 점수들도 종합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종합적으로 모든 시스템의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생들이 각각의 사이트를 돌아다니지 않고 영스토리라는 것 하나를 통해서 자신이 교내에 접속해 놓은 모든 정보들 그리고 교내에 있는 모든 자신의 대학 활동들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의 역량 정보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육 과정이 역량 기반으로 운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교과목에 전부 다 역량 지수가 설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교과목 수강 내역에 따라서 핵심 역량에 대한 그 지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단 검사에 따른 그래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년에 따라서 진단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역량별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례는 이제 좀 예시의 사례고 일반적으로는 뭐 역량의 변화가 증가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떨어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떨어졌다면 내가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고요. 학년별로 진단 결과를 좀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또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강함으로써 수강 내역에 따른 역량의 현황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핵심 역량 진단 설문 또 전공 역량 진단 설문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설문 결과에 따른 어떤 편향성이나 이런 문제들은 실제 자신의 수강 내역에 따른 영양 점수로 좀 비교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핵심 영양 진단 설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영양 지수를 제시하고 있고, 그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자기보고식 설문이기 때문에 좀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뭐 의구심 혹은 문제점, 한계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강 내역에 따른 지수들도 제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진단 설문에 따른 결과와 실제 자신의 수강 내역에 따른 영양 설문 정보를 비교해 감으로써 자신의 실제 영양 설문 정보와 그 다음에 교과 수강에 따른 그 점수를 좀 비교 확인함으로써 실질적인 영양 개발, 진로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영양 설문도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을 좀 학생들이 자기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진단 설문이라든가 수강 내역에 따라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양과 관련해서 강점과 약점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영양 수강 내역 비교과 일정, 전공 교과 일정, 그다음에 교양 교과 일정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 일정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이 영양 설정을 기반으로 해서 비교과를 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선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상세 검사기라고 하는 것을 누르면 지금 이건 비교과이기 때문에 비교과에 설정되어 있는 6개의 역량에 따라서 그 각각의 비교과에 설정되어 있는 주요 역량이 무엇인지가 다 설정이 매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혹은 자신이 보완해야 하는 역량을 클릭하게 되면 그것에 매핑되어 있는 교과들이 이런 식으로 열람이 되는 거죠. 검색이 돼서 자신들이 이 교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물론 이 교과는 개설되기 신청 마감 순으로도 볼 수 있고, 모집 등록 순으로 볼 수 있고, 마일리지 순으로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고 그 역량에 따라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건 지금 제가 따로 제시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안에서 보시면 비교과 프로그램 외에도 이 교과목에 자신의 어떤 부족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교과를 검색할 수 있도록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교육과정의 부족한 부분은 전공 교과 검색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대 핵심 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교양이나 아니면 비교과에 대한 검색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스스로 보완할 수 있게끔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 뭔가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개발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활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D큐브 개인 종합 보고서입니다. 학생 종합 역량 개인 보고서인데, 이 안에 보시면 그 역량 지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페이지가 좀 나눠져 있어서 이것들을 한눈에 보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좀 있어서, 그리고 좀 이렇게 활용성이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을 실제 상담하거나 지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기 위해서 개인 역량 종합 보고서를 좀 개발을 해서 이것들을 학생들의 역량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결과들이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량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를 학생들이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준에 따라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 건지에 대한 정의를 좀 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누적 역량에 대한 종합 의견을 좀 제시하는 거죠. 전공 역량에 따른 누적 결과가 현재 어떻고, 강점이 어떤 거고, 어떤 것들이 부족하니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찾는 걸 좀 귀찮아할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떻다라는 건가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또 이 학생 역량 정보, 역량 진단 결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다양한 학교 교내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이러한 역량 종합 보고서에서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들을 이렇게 제시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국대학교 안에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분이 이제 별도로 계셔서 학생들의 중도 탈락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들을 수행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가 추천한 비교과 프로그램들도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을 유입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은 대학에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단국대학교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제한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단국대학교는 이런 것들을 일종의 통장 개념으로 좀 개발을 해두었습니다. 자기가 현재 적립한 게 얼마고 사용한 게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가시적으로 눈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두었고요. 또 하나는 이 인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국대학교 안에서는 인증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매년 혁신 원장 상장을 수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디큐브 인재상이라고 해서 전체 졸업생 가운데 한 명을 뽑아서 총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하고 또 장학금을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좀 활성화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유인책이 필요해서 이런 유인하기 위한 학생들을 좀 더 유입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마일리지 제도 운영, 그리고 마일리지 장학금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웅 스토리 안에서의 이런 인증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단국대학교에서는 지금 계속 학생 역량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많은 좀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